이게 슬로퍼가 위상 전환도 같이 동반한다. 동반. 슬로퍼 기울기를 선택할 때마다 위상 전환이 동반한다. 같이 따른다. 요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저 기능이죠. 요 페이저 기능. 이게 페이저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탁 바꾸는 겁니다. 위상을. 그래서 이제 12dB 행거와 24dB 행거는 하나의 12dB 행거를 페이저 기능을 쓰면 24dB 행거와 같은 소리가 나겠죠. 근데 거기 뭐 튜닝할 때 책은 아닙니다. 그 개념만 알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게 튜닝의 기본 관점이다. 그래서 뭐 이론대로 이리 바꿨으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정치자 기하고 스피커하고 팩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카 오디오는 팩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력도 다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요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튜닝하시면 됩니다. 막무가내로 튜닝하시면 됩니다. 뭐 정해진 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제 그렇게 말씀해서 거시기한데 아무튼 튜닝은 뭔가 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요게 보이는 요게 고음 레퍼터, 고음 라이터. 고음 아까 설명했죠. 또 중음 설명하다 저리 갔는데 이게 중음은 24dB죠. 이게 24dB. 요거 땡기 뭐 18dB, 12dB, 6dB 다르지 않습니까? 중음은 24dB가 더 좋아서 24dB를 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중음에서는 로패스가 1.3kg고 하이패스는 150이죠. 4.5인치이기 때문에 150Hz 해도 됩니다. 스피커 잘 받아내면 이 주파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잃어버리십시오. 이 주파수는 아예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조정해서 들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요 로패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주파수 신경 쓰지만 이 주파수가 맞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숫자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주파수 여기 나타나는 건 숫자일 뿐이고 실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맞다 하더라도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내가 6dB를 하든 24dB, 36dB를 하든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부드러워 가지고 원래 제가 부드러운 스피커입니다. AVI가 부드러워서 너무 부드러워서 참 좋긴 한데 그 전반적인 모든 그 장르의 사운드를 소화하기도 힘들고 해서 결국은 이제 포타를 내고 이제 서브 튜닝을 새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디렉터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베이스 좀 더 경쾌하고 다이나믹한 소리를 들을 때는 또 베이스 볼륨을 따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작은 차에 다이나믹한 소리 위주로 세팅하고 좀 맑게 생생하게 그러나 기는 자극 안 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스피커 위치적으로 이제 분리하고 특히 중저음이 엉덩이 밑에 있다는 것에 또 분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극복하는 거를 요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면 요게 이제 DSP-3입니다. DSP-3의 이제 이거 프로그램이죠. 헤릭스 DSP-3입니다. 이게 DSP-3는 8채널이 나갑니다. 이제 BM3 시리즈 325D입니다.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 우퍼 튜닝도 조금 부진한 거 이제 또 개선을 하고 트렁크 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맥켄토시 6채널 앰프 하나 하고 오른쪽에 거 보고 또 왼쪽에는 이제 152채널 앰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퍼 박스가 한 1.2큐빅 12인치가 요 앰프 디펜에 시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고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지치거는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튜닝과 우퍼를 한번 보면 지난 동영상에 요 시트가 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개조해서 이게 노출이 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리 해도 우퍼가 좀 시원시원하게 안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시트를 뽑아서 이제 포터 3인치를 하나 또 꼽았죠. 깊이는 조금 대략 한 10 한 5cm 10 한 3cm 됩니다. 얕은 것보다 좀 깊은 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완성 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4인치 4.5인치 스피커가 4.5인치가 들어가고 이 발 아래쪽에 시트 원래 OEM 시트 자리에 원래 OEM 시트 이게 6인치를 꽂으려고 했지만은 그 작업의 시간도 그렇고 여기에 할려 했는데 그냥 마땅한 스피커도 못 구하고 해서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대신에 4인치 반, 이제 약간 중저음을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위에 고음은, 이제, 이게 원래는 여기 이런 형태가 아닌데 제가 이제 에이필러처럼 또 레진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스캔인가?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약간 조금 두껍죠. 스피커가 좀 깊어가지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도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점에서 도장을 뿜을 때 잘라가지고 요 부분은 도장을 하고 요거는 원래 OEM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뭐 까맣게 하니까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랫단에 이제 OEM 자리에 우퍼 8인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트 밑에 그것은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6인치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이제 한번 들어볼 겁니다. 음악을, 이 차는 이제 이게 정치자하고 이게 제8 보시면, 이게 8요 뻗으면 앞유리가 되지 않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그 사이 거기에 이 스피커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고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8복수, 8요 복숭아 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리가 50c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깝죠? 그리고 이제 저쪽은 뻗었을 때 한 30cm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요쪽에, 요 무릎 앞쪽에 여기가, 4인치 중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드베이스 8인치나 6인치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하단 쪽이 안 되고, 엉덩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인치는 이제 저쪽에 있는데, 제가 팔을 뻗으면 한 저게 1m 20 정도 거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문짝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차주는 내자 하는데 이게 왜냐면 네모 안 되는 이유가 요 정치자 기가 요 헤드레스트 요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에서 저쪽에 도어에 있는 스피커의 거리와 또 이쪽 기 위치에서 헤드레스트 위치에서 바로 수직 비슷한 아래쪽에 뒷문짝 스피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스피커는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크게 튜닝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고 좋은 소리 내기는 힘든 겁니다. 배원 발생량이 많아서 거의 수직으로 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음료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쪽 앞쪽은 그래도 대각으로 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문짝보다는 꼭 필요하면 공간감을 위해서 뒷선반 헤드레스트 뒤편에 저기 들어갔다면 활용하면 소리는 더 좋아집니다. 근데 뒷도어에는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안 내고 그러니 결국 뭐냐, 이 좌우 차의 폭이 좀 좁고 앞유리하고도 우리가 뭐 이렇게 레이 같은 차들 앞유리 길쭉하지 않습니까? 레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레자가 차가 앞유리 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길쭉하면 소리가 좀 더 멀리 전방에서 날 건데 사운드 스테이지가 이는 가깝고 또 스피커도 가깝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차는 어떻게 소리 내야 되느냐? 소리를 좀 더 경쾌하게 내야 됩니다. 이게 부드럽고 풍성한 소리도 좋지만은 조금 경쾌하게, 뭐냐면 이 차주가 드라이빙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확 달리는 거. 이게 뭐 우리가 달리는 181인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 그러니까 이 BM 차, 이게 3 시리즈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큰 차가 BM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는 이제 출장할 때 막 확 달릴 때 쓰는 기기 때문에 소리도 조금 경쾌하게 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 튜닝을 하고, 그 바람에 서브우퍼 소리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원래 제가 부드러운 스피커입니다. AVI가 부드러워서 너무 부드러워서 참 좋긴 한데 전반적인 모든 장르의 사운드를 소화하기도 힘들고 해서 결국은 이제 포타를 내고 이게 서브우퍼 튜닝을 새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디렉터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베이스 좀 더 경쾌하고 다이나믹한 소리를 들을 때는 또 베이스 볼륨을 따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작은 차에 다이나믹한 소리 위주로 세팅하고 좀 맑게 생생하게, 그러나 기는 자극 안 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스피커 위치적으로 이제 분리하고, 특히 중저음이 엉덩이 밑에 있다는 것에 또 분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극복하는 거를 요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면, 요게 이제 DSP-30입니다. DSP-30의 이제 프로그램이죠. 헬릭스 DSP-30입니다. 이게 DSP-30는 8채널이 나갑니다. 8채널이 나가고, 볼륨을 좀 낮추겠습니다.
요게 이제 프론트 LR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미드 LR 되죠. 8채널이니까. 이 4채널 썼죠. 그 다음에, 여기 엉덩이 밑에 L, 이게 8인치 스피커입니다. R이고, 요 두 채널이 서브우프입니다. 서브우프는 이제 브릿지로 해갔습니다. 맥켄토시 150채널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음부터 고음을 한번 보면, 우리 귓가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팔을 뻗어 뭐, 복숭아, 팔꿈치 뼈에 다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고음은 중음이 넣더라도 조금만 놓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주파수 끊을 때는 요 경우는 이제 이게 6dB가 좋습니다. 6dB 돼 있죠. 이게 6dB가, 이거는 좀 노하우입니다. 이게 많이 응용하십시오. 가까운 스피커일수록 좀 유리합니다. 자연스럽고. 그리하고 이제 주파수는 1.3이죠. 여기네. 2.1kg 좀 되네요. 그죠? 2.1kg 좀 되는데, 그 2.1kg의 6dB와, 요 그래프를 보십시오. 다시 내가 이제 12dB를 해보겠습니다. 12dB, 요만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만큼이. 또 18dB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내나 2.1kg라도 24dB 해보겠습니다. 완전 차이 나죠? 이만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2kg라도, 2.1kg라도. 그러면 제가 6dB 다시 하겠습니다. 6dB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더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취자의 귀에 들리는 그 주파수 영역이 중요한 거지. 주파수 몇 킬로니, 뭐, 몇 킬로 끄는지, 요런 거는 묻지도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귀에 들어왔을 때,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몇 킬로 끊었습니까? 몇 킬로 끊었는데 어쩌죠? 그거는 말로 표현하려면 맞기는 맞는데, 의미가 없다. 주파수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브로월스 타입, 링리지 타입 종류가 많습니다. 이 잘라주는 게, 그러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파수 몇 킬로 끊었다, 그랬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교육상, 또 설명상 필요한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퀄라이저는 요리 쭈르르 가다가 요 부분만 내려줘서 4kg. 요것도 꼭 내릴 필요는 없는데, 이 4kg를 또 몇 dB를 내렸냐, 6dB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Q 값을 4.3을 주느냐, 1로 주느냐, 여기 Q 값이거든요. 요게 4.3이지 않습니까? 요걸 요렇게, 위에 뽕 내려온 거, 요거 보이죠? 요거. 4.3하고 또 다릅니다. 1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4.3의 기준에서 더 내리면 그 부분만 쏙 내려오죠. 이게 Q 값인 겁니다. 이 Q 값에 따라서 몇 dB를 내리느냐, 이런 게 이제 말로 갖고는 이게 내가 튜닝을 어떻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4kg를 몇 dB 내니까 없어지더라. 그것도 참 맞지 않다. 그냥 대충 그냥 표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4kg를 몇 dB 내렸다. 요런 식의 어떤 의미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앰프 특징, 스피커 특징,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있는 저 고음 스피커가, 좀 쎄쎄거리거나 발음이 세서 4kg를 몇 dB를 낼 때 치자. 맞으면 이거 4.3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또 프로그램을 쓰면 헤릭스가 아닌 거, 다른 부분을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앰프를 쓰면 또 헤릭스 프로그램이지만 또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 튜닝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값이 없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를 가보겠습니다. 이거 왜 6dB인지 아시죠? 설명했습니다. 6dB. 6dB란다. 미드 중음입니다. 중음이 이제 4.5인치거든요. 중음은 24dB로 되어 있죠. 요 24dB, 그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소리, 그러고 이제, 이게 미드 베이스 8인치가 중저음을 거의 못 냅니다. 1차에서 나오는 OM, 사운드 힐러, 이런 강을 못 쓰기 때문에, 수입품, 강 모듈이 있는데, 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제차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앰프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그대로 끌어 써야 되는 거죠. 여기 가보면, IO, 보죠. 메인 ADM 있고, DCM, IO 보이죠? IO. IO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채널별로 이게 A, B, C, D 8채널이 뭘 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하이다, 미드다, 이거를
이거를 누르면 요 속에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채널을 프론트, 레프트, 미드에 쓸 것인가 라이트에 쓸 것인가 요거 뭐 있지 않습니까? 요걸 눌리면 요걸 눌리가지고 프론트, 라이트, 미드지 않습니까? 요걸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파수 조정할 때 편하다. 프론트, 레프트로 이렇게 선택하면 우퍼를 이렇게 8채널 짜리인데 7채널과 8채널짜리에 우퍼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요것도 눌려가지고 요 선택해서 요 우퍼 1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요 뒤에는 우퍼 2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우퍼 볼륨이 먹습니다. 그럼 이쪽이 요건 뭐냐? 요 라인이 쭉 보이죠. 요 라인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무출력 신호 아웃이죠. ICL 아웃. 크로스오버에서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 신호가 밖으로 내보내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 라인은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야 여기서 조정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정하는 것은 여기 메인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메인에 가서도 보면 1, A, B, C, D, E, F, G, H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게 위에 보이죠? 아까 선택했던 그 레프트 미드, 라이트 미드 글자가 뜨지 않습니까? 이 iOS 선택하면 거기 뜨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글자가 뜨는 겁니다. iOS. 그러면 이제 식별도 편하고 주파수 조정하기도 편한 겁니다. 또 디테일한 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요 속에서 프로세싱 한다. 이 속에서 내보내고 각각. 그러면 여건 들어오는 거 어떤 소리가 들어와서 조정해서 나가는 것인가 채널별로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요거는 프론트, 라이트, 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소리가 조정돼서 나가고, 요거는 프론트, 레프트, 로 소리가 들어와서 요 조정해서 이리 나가는 겁니다. 또 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고음은 프론트, 레프트, 풀 레인지 소리가 요리 들어와서 조정해서 요리 나간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 레프트, 라이트니까 고음. 요 프론트, 라이트, 풀 레인지 소리가 들어와서 요 조정해서 이리 나간다. 그러면 여 들어오는 건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DSP3에 보면 하이 출력이 있는 겁니다. 하이 출력도 1, 2, A, B, C, D, E, F 이렇게 6채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AB에다가 어떤 소리를 결선을 하느냐? 이게 이제 OM 앰프에서 오는 소리, 어떤 OM 앰프에서 오는 프론트, 레프트 4인치 소리다. 그럼 그 4인치 소리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넣으려고 하면 외부에서 프로그램상 말고 외부에서 DSP3 외부에서 하이 인퓨스로 A 채널에 이제 요거 프론트, 레프트면 고음하고 중음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OM 앰프에 보면 그 선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결선해주고, 또 라이트는 프론트 4인치 중음에 걸려 있는 그 소리를 찾아가지고 앰프에서 찾아야 되겠죠. OM 앰프에서. 또 요 B 채널에 결선해주고, 요 C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차의 경우는 좀 중음으로 쓰니까 중음이지 않습니까? 중음을 뺐어야 되니까 내나 프론트, 레프트, 중음, 고음 한 선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OM 앰프가 그걸 이제 내가 똑같이 요 A, B에 들어간 선을 똑같이 요리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A 채널, B 채널만 중고음 소리를 넣어주면 외부에 앰프 외부에 하네스로 결선하는 부분에 B, C에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A, B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CD 되어 있지 않습니까? CD는 뭐냐면 이 차의 경우는 8인치 소리를 여기다 결선해줬고, 라이트 8인치를 결선해줬고, 또 요 부분은 우퍼 소리가 별도로 없으니까 이 차가 내나 8인치 레프트 소리, 라이트 소리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저 차는 외부에서 하이 인풋을 하네스 결선하는 것은 AB의 프론트 4인치, 1인치 선 하나로 나오는데 그걸 넣어줬고, CD에 AB, CD에 8인치 소리, 우퍼, 이게 의자 밑에 있는 거, 그걸 의자에서 나는 걸 찾아서 여기 C에다 결선해주고, 조수석의 8인치 소리를 D에다가 결선해 놓은 겁니다. DSP3
그 드라이버로 이렇게 결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선 입력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네 군데 입력하면 됩니다. 네 군데 입력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기서 고음 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음 LR. 그럼 고음 LR은 결국 그 외부에서 입력했던 AB 프론트 4인치와 1인치 하나의 선으로 결선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요걸 드래그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벨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으니까 안 오네. 요 꺼볼게요. 이렇게 꺼보겠습니다. 끄니까 소리 안 나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소리 안 나. 조정은 다 돼 있는데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소리를 이 고음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음 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조정하기 전에 넣어야 되겠지만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SP3 외부 1자 드라이브로 좋은 스피커 결선하는 하네스 자리에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BMW 자체 앰프의 프론트 4인치, 1인치에 몰려있는 하나의 선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서 결선을 한 겁니다. 그 소리가 요 A에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놈을 요렇게 눌려서 요렇게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그러면 레프트 아닙니까? 요 넣어주면 레프트 소리 나죠. 이 레프트 고음 소리입니다. 지금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라이터는 저기에 OM 중고음을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을 앰프에서 찾아가지고 잘란 다음에 DSP3로 입력을 해놨지 않습니까? B 채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럼 여기 B 아닙니까? 여기 A, B니까 B 돼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요거는 이제 B 라이트 소리 고음. 여기 중음하고 고음이 이게 들어오고 자체 출력의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중음과 고음이 들어오니까 고음 소리 내는 데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끌어갖고 요 나면 이제 라이트 소리 고음이 나죠. 예, 그렇게 음을 끌어오는 겁니다. 조정은 이미 돼 있으니까 조정하기 전에 끌어와야 되겠죠. 제가 실험한다고 이제 아까 끄는 바람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중음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중음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멀티니까 요 중음, 레프트, 중음,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있는 요거는 이제 8인치 소리니까 이 중음을 넣으면 안 되겠죠. 넣어 보겠습니다. 실험적으로. 이 음악 소리 날 때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8인치 소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겁니다. A, B, C, D만 들어와 있습니다. A, B는 한 번 더 설명하면 BMW 4인치, 1인치에 걸려있는 스피커 선을 조인해놨고 DSP3 그 외부에 그 한해서 좋으는데 그 하이 인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라이트 4인치, 1인치 소리를 넣어놨고 C는 운전석 엉덩이 밑에 있는 8인치 저음만 나는 신호입니다. 그걸 넣어놨고 라이트는 조수석 8인치 저음만 나오는 소리. 중음하고 고음은 안 나옵니다. 그걸 입력을 이미 결선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끌어 보겠습니다. 4인치에서 그러면 어떤 소리 나는지. 그 저음인께 4인치에서 거의 안 나죠. 안 나지 않습니까? 끄는 거는 이걸 없애는 거는 지우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딱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그러면 중음을 끌어와야 되겠죠. 중고음을 끌어와야 중음 소리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A가 레프트 채널 신호니까 넣어보겠습니다. 나죠. 요 라이트. 나죠. 요렇게 끌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드 베이스 소리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걸 다 이미 다 꺼버리고 요걸 다 끄고 또 미드 베이스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또 요거 다 꺼버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누르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중고음 소리를 서버 저음에다가 8인치 중저음에다 입력하면 저음이 안 나오겠죠. 이 베이스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요 우퍼, 여기 우퍼 라인 아닙니까? 우퍼에다가 중고음을 넣었다. 이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베이스가 OM 앰프에서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고음의 소리, 이게 약 제가 들었을 때 한 200Hz 이상의 소리만 그 앰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0Hz 미만의 소리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조정을 그리 80Hz 로페스 이래 놨으니까. 그래 꺼버리고, 그러면 저음을 끌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저음인데, 여기 제 생각에는 한 150Hz, 이하의
소리만 나는 거로 지금 제 귀에 들립니다. 이제 살짝 당겨 보겠습니다. 요 8인치 소리 날 겁니다. 이제 살짝 나죠. 좀 볼륨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끄고 여기 이제 8인치 저음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끌어와서 나지 않습니까? 그럼 라이터 조수 밑에 연결되어 있는 소리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또 나죠. 그럼 우퍼도 네네 이게 저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글자만 있을 뿐이고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럼 우퍼 소리 나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음하고 중음 내보겠습니다. 여기 중고음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음 레퍼터, 중음 라이터, 중음 고음 레퍼터, 고음 라이터 요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요 글자는 그렇게 아까 할 수 있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외부에 만약에 뭐 강 신호가 들어왔다. 디지털 돼 있죠. 이게 디지털 되죠. 강 신호도 뭐 이거 다 없애버리고 강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요 에라를 그 외부에 이제 요쪽 비어 있는 요 자리에 RCL 신호 3.5파이 일반 RCL 신호가 들어왔다. 그럼 뭐 다 지워버리고 요걸 끌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터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고 디렉터가 선택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디렉터에는 10가지 패턴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한 것을. 그러면 1번에는 뭐 OEM 자출 소리 이렇게 조금 전에 한 거를 1번에 저장해버리고 소리 조정해가지고 사운드 튜닝을 한 다음에 또 뭐 2번에는 요게 이제 아까 RCL 신호, 아날로그 신호 들어오는 거 있다 했죠. 요 부분에 요거 끌어넣어가지고 조정한 다음에 2번에 저장하고 또 강이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럼 강 신호를 끌어넣어서 아까처럼 끌어넣어서 조정해서 3번에 입력하고 그럼 1번 눌리면 OEM 소리, 2번 눌리면 외부 휴대용 뭐 DAP 소리, 또 디지털은 또 다른 뭐 소리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설명하고 그럼 이제 요 라인을 설명했죠. 요 IO 라인 뭐든 소리가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배출하느냐 이렇게 요 안에서 조정을 해서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끌어오는 게 중요하죠. 끌어오기 전에 여기에 이미 입력이 돼 있을까 아이가. 그 입력은 그 DSP3나 또 뭐 12나 뭐 울트라나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A, B, C, D 해가 스피커선 자체 출력 스피커선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로 좋아서 물리는 게 다 있습니다. 그걸 물리나면 그 소리를 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고려하면 되고 저도 몰랐을 때 참 헷갈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제가 나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조정은 요에서 조정하는 거는 여기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보이는 요게 고음 레퍼터, 고음 라이터, 고음 아까 설명했죠. 또 중음 설명하다 저리 갔는데 이 중음은 24dB죠. 이게 24dB. 요거 땡기면 18dB, 12dB, 6dB 다르지 않습니까? 중음은 24dB가 더 좋아서 24dB를 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중음에서는 로패스가 1.3kg고 하이패스는 150이죠. 4.5인치이기 때문에 150Hz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잘 받아내면 이 주파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잃어버리십시오. 이 주파수는 아예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조정해서 들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요 로패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주파수 신경 쓰지만 이 주파수가 맞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숫자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주파수 여기 나타나는 건 숫자일 뿐이고 실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맞다 하더라도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내가 6dB를 하든 24dB, 36dB를 하든 내 귀에 들러오는 소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고려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이퀄라이저가 요게 200Hz 아니면 200Hz 쭉 내렸죠. 내가 Q 값은 4.3으로 해가지고 250 이게 좀 맹맹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6인치라든가 또는 6인치라도 또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소프트한 스피커 또 4인치라도 아주 가벼운 소프트한 스피커는 이 중저음에 멍한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 직접 음을 듣거나 이제 예를 들면 바로 얼굴을 맞아보고 있게끔 장착했다든가 이럴 때는 또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정제파와 배음 발생이 많은 주파수 대기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맹한 소리 납니다. 그래서 좀 내려놓은 거고, 만약에 이 Q값이 4.3이 아니고 1이 같으면은 조금만 내려도 됩니다. 근데 4.3이면 그 대역만 쫙 내리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도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3dB, 6dB 내려도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쭉쭉 빠르죠. 그럼 이 두 스피커를 이제 연결한 게 중고음 스피커하고, 그럼 저음을 가보면 저음이 의자 밑에, 엉덩이 밑에 있다 그랬죠. 이 박스가 사이즈가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가지고 둥 울리는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맹한 소리를 내죠. 딱딱하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의자가 있고 바닥 표면에 바싹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배음 발생량이 좋아가지고 베이스를 스피커 본 스피커 콘제스 내는 베이스 음량이 만약에 10이라면 주변에 그 시트의 파장음, 반사음, 또 카페트의 배음 발생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10이 넘으면 1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가 나온 것이 또 우리 앞쪽에 요 킥 패널 쪽에 요 안에 보면은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동굴처럼 깊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다시 그 우프 박스 안에 그 공진 현상처럼 생기면서 또 배음의 발생량이 생겨서 저음 발생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10을 내더라도 의자하고 그 주변에서 15를 증폭 더 플러스시키고 그 소리가 의자 주변에서 좌우로 퍼지면서 땅바닥에 또 반사음이 생기고 요 깊숙한 킥패널 쪽으로 또 반사음 공진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이 되는 겁니다. 그 10이 나와도 20의 소리를 낸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채널 분리도 이런 게 선명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80Hz, 100Hz. 이게 이제 스피커 통이 적으니까 이 80Hz, 100Hz 소리가 주파수 대역이 만약에 150Hz 로패스 해서 쫙 들어가도 80이나 100이 강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로서 이럴 때는 해결을 한다. 요것도 이퀄라이저가 4.0 그냥 웬만하면 4.3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렸죠. 듣기 싫은 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건 어차피 기본적으로 로패스가 돼 있는 자체 출력 앰프에서 그 소리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로패스를 많이 안 해도 지절로 우프 소리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충 요래놔서 풀레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로패스를 안 하고 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죠. 예,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120Hz나 150Hz 로패스 돼서 정복되는 그 OM 앰프의 소리가 아까 말한 IO에서 C, D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C, D의 소리를 끌어가지고 우퍼와 미드베이스 8인치를 내기 때문에 이미 로패스 되어 있는 음이다. 그래서 풀레인지를 해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음 같은 경우는 24dB와 12dB, 18dB에 따라서 좀 타이트함, 빵빵함, 쉽게 말하면 빵빵한 타이트함이 변화가 옵니다. 12dB와 24dB, 36dB, 6dB. 그래서 24dB가 좀 만만합니다. 저음에서는. 그래서 24dB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프를 가보면 요거 말고는 이제 쭉 바로죠. 이거 부분은 뭔지 설명했죠. 왜 내려오는지. 그리고 이제 우퍼를 보면 우퍼가 1.2 큐빅의 AVI 스피커 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모르겠는데 좀 부드러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앰프가 맥킨토시 좀 부드럽죠. 그리고 이제 앰프가 맥킨토시 특징이 적당한 부드러움에 적당한 압력이 있고 출력도 그대로 괜찮은 겁니다. 아주 괜찮은 앰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20 로패스 돼 있는 그 소리가 들어간 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우퍼가 89대에서도 그냥 뭐 완전 저만 나는 겁니다. 이게 큰 의미는 없고, 요것도 이제 풀레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소리 나는지. 이런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퍼가 지금 분명히 나오는데 풀레인지 해도 그냥 사람 목소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OM 앰프에서 8인치에는 저음 소리만 나게끔 앰프 내부의 회로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다. 그 소리를 끌어왔기 때문에 그 소리만 정복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 좋은가 나쁜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0dB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80Hz가 지금 그러니까 Q 값을 4.3으로 해가지고 5.5dB 내려와 있고, 요거는 6dB, 요 60Hz 6dB. 그리고 요거는 50Hz는 0dB고, 나머지 50 이하는 40하고 25, 뭐 32, 25는 플러스 3을 했습니다. 요거는 대신에 거의 이거 Q 값을 1.5, 뭐 1,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좀 부드러움을 정복시킨 거죠. 저음을. 그 대신에 또 이 BMW의 그 저음에 8인치에 입력되어 있는 그 소리 스타일이 자체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좀 땡땡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잖아요. 땡땡한 딩딩거리잖아요. 그것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이퀄라이저에서. 그러고 자체 앰프에서 좀 로 저음, 풍성한 저음은 아무래도 생산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퀄라이저를 올렸다. 이런 그 때문에 이러한 이퀄라이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플랫한 좋은 소리가 신호가 들어온다면 이퀄라이저를 많이 안 만져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퀄라이저는 응용 부분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요 그 미드 베이스 이거는 로 베이스 주파수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원래 저음만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조정 dB야. 그게 요게 저음이 하나 있네요. 18dB. 요거 하나 설명. 24가 있고 18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8, 24마다 이 페이저 기능 위에 보이죠? 페이저. 이 페이저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제일 밑에 지금 18인데 6이지 않습니까? 6과 12, 18, 24가 있단 말입니다. 요거는 1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이클을 치는 것 같으면 360도가 이제 위상 전환을 볼 때 원점으로 온 겁니다. 360도가 삥 돌면 그냥 여기서부터 360도가 삥 돌면 위상이 원점이다. 근데 위상이 180도 바뀌었다는 말 들어봤죠.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에서 바꾸는 거. 그게 반만 이렇게 돌아간 거다. 이거. 여기서 반만 요렇게 온기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돌모 360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dB를 하면 한 바퀴 방 돌아간 거고, 18dB는 여기서 요렇게 가다가 요까지 온 겁니다. 아직 못 왔죠, 90도가. 그리고 12dB는 여기서 요까지 반 바퀴 딱 돌아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딱 바뀐 거. 그 다음에 6dB는 여기 출발하면 요만큼 뺏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바퀴를 치는 것도 요 부분이 90도, 180도, 270도, 360도 원점. 요리 되는 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18dB와 24dB는 90도가 모자라는 한 바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페이저 기능. 플러스 마이너스가 180도 바뀐 건 아니고 180도 반 정도 바뀐 수준이다. 그에 따라서 앞에 있는 시트 밑에 있는 8인치와 서브우퍼의 그 결합되는 그 소리가 나는 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합되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을 줄 것인가, 정치자의 뒤쪽에 줄 것인가, 앞유리에 줄 것인가, 뒤쪽에 그냥 우퍼 소리가 나도록 둘 것인가,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이 18dB, 24dB도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페이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페이저. 여기 이제 요 보이죠? 요 페이저가. 요까지 오면 90도가 요 90 아닙니까? 숫자 보이죠? 90이면 6dB하고 같은 거다. 유상 전환하는 그 시기점이. 그러고 요 120도가 오면은 180도가 오면 180도 아닙니까? 거기 오면 이제 12dB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를 바꾼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0도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18dB로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 쭉 끝까지 가면 이제 354, 그 다음 360도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원점이 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안 만지고 요거 만질 때도 있고 요거 만질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게 슬로퍼가 위상 전환도 같이 동반한다. 동반. 슬로퍼 기울기를 선택할 때마다 위상 전환이 동반한다. 같이 따른다. 요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저 기능이 돼요. 요 페이저 기능. 이게 페이저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탁 바꾸는 겁니다. 위상을. 그래서 이제 12dB 한 거와 24dB 한 거는 하나의 12dB 한 거를 페이저 기능을 쓰면 24dB 한 거와 같은 소리가 나겠죠. 근데 거기 튜닝할 때 책은 아닙니다. 그 개념만 알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게 튜닝의 기본 관점이다. 그래서 이론대로 이리 바꿨으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정치자 기하고 스피커하고 팩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카 오디오는 팩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력도 다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튜닝하시면 됩니다. 막무가내로 튜닝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제 그렇게 말씀해서 거시기 한데 아무튼 튜닝은 뭔가 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타임 딜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 딜레이는 여기서 이제 미더만 요게 이제 1.7m 돼 있는데 1.7m 같지는 않고 그냥 조금 준 겁니다. 이게 메다가 아니고 1.ms하네. 그러니까 1.7이면은 약간 0.0001초, 0.001초나 뭐 대충 그 정도 되겠네, 그죠?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페이저는 거의 안 썼죠. 라이트는 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고음도 다 뭐 이런 거 안 씁니다. 근데 쓴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로어에 미드 8인치도 안 썼죠. 그것도 안 썼습니다. 우프 안 쓰고 안 썼죠. 요 페이지도 안 쓰고 대신 요 8인치가 페이지도 없고 미드도 요 페이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고음만 여기 있는 겁니다. 고음을 6dB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6dB를 했을 때는 조금 전에 그는 위상 전환이 동반된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기능을 쓴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쓴 게 좋을 수도 있다. 해보면 눌리보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눌리면 안 쓰고 한번 눌리면 쓰는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 튜닝하기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24dB인데 중음하고 고음하고는 이렇게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깝지 않습니까? 팩맨 비슷한 상태. 그러면 중음은 24dB는 위상이 한 바퀴 원점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24dB니까. 그럼 고음은 6dB 한 거 아닙니까? 그럼 270도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70도. 6, 12, 18, 24. 그러니까 18이 반대고, 한 바퀴를 치면 딱 반 바퀴고, 6은 반의 반 바퀴, 18은 4분의 3 바퀴죠. 그래서 6을 했을 때는 위상 전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 어느 게 좋을지 모르니까. 안 해가 좋을 수도 있고, 통상 6dB라면 위상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튜닝하는 기본 방식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안 할래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거니까 6채널, 8채널 간단해서 제가 해본 겁니다. 12채널만 1되면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고 설명할 게 그냥 깊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6채널이라서 간단하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튜닝이 완전 끝난 게 아닌데 일단 요거는 일단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꽤 가버렸네요. 40분이나.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 너무 길면 안 보니까 요 튜닝하는 방법을 이 편에서 설명하고 또 바로 다음 편에 지금 바로 음악 듣는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